도시로 향한 이주. 물론 이주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도시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쟁, 농촌경제, 해외무역, 테러리즘, 윤리의식, 실패한 자본주의, 실패한 사회주의, 부적절한 취향, 이런 견해들은 몇몇 일반적인 요인들로 압축이 되었다.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농업위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농업의 근대화와 일부 전통적인 작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업 인구의 대규모 실업이 촉발되었고, 결과로 새로운 직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농촌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존재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농촌 계획은 오히려 농사에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기존 상황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도시로 이주하고 말았다. 다른 강력한 요인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와 사망률이 낮았다. 등등. 여러 국가들에서 관료주의가 성행한 것도 이주를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관료주의. 능력에 비해서 재산이 없이 취업의 기회가 적은 농민들에게 교육은 점차 더 소중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되었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업훈련소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진학했다. 결국 이런 이주는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집 본능과는 전혀 무관하며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비교해서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런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주민들은 거대한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다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적대적인 세계를 만나야 할 운명이었다. 기존의 도시 거주민들도 농민들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인성을 가졌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고향에서 행복을 찾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 당시에 농민들은 현대화된 도시를 찾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까닭에 사실상 모든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농촌의 현대화를 가져다 줄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항들은 바로 합법적인 체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체제에 빠르게 흡수되거나 아예 철저하게 무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에는 소규모의 이주민 집단이 기존의 체제를 뒤엎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은 합법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마련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합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이었다. 합법적인 것을 그래서 다시 저들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좋아. 다 좋아. 자,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혼란스러운 재산 체제로 인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엘리트들은 적어도 그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처리내면 경제적인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1996년 작성된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러시아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제3세기의 전반에 걸쳐서 합법적인 체제가 소외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규칙을 시행할 때마다 불법적인 활동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법적인 사실. 그래서 이집트에서 14년 동안 37곳의 관공서와 사절기관을 통해 77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아이들은 무려 19년에 걸쳐서 176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만약에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소요된다면 법체제를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용은 시장에서 전문화를 이룰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회를 포착하도록 자극하는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제도의 종모양 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원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합법적인 재산 메커니즘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 결국 불법적인 자산의 소유주들은 자산의 운영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신용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신용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획득하는 신용의 약 70%는 담보에 대한 합법적인 상호 소유권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불법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투자에 대한 자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적인 병력의 성장. 지난 40년 동안 제3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인구가 4배나 증가했다. 2015년에 이르면 50여 곳에 따르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에서 불법 거주민수는 5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다. 불법적인 영역은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모든 지역은 정부의 규제를 겸허히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대항하는 불법적인 거주지와 사업장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사람들은 파벨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공식적인 경제는 도시의 중심지로 이주한 브라질 북동부 출신 농부들이 지닌 기업가 정신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불법적인 영역의 정착. 제3세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법적인 활동과 농촌 지역에 들어선 대규모 무단 증거지들, 그리고 여기저기 널리고는 불법적인 도시들, 페루에도 대부분 국가들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세력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불법적인 벤처들은 이미 이주민들과 빈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대신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불법적인 영역은 합법적인 세계와 긴 경계선으로 구분된 중간 영역으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가가 수익보다 클 경우에 도피하는 장소다. 이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외형적으로 불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런 불법적인 거주지들이 기존의 도시사회와 더불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측면에서만 평범하지 않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이따금 단 한 차례의 판단차거나 불행한 사고만으로도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정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때때로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불법이 이렇게 해저택 전문가들은 이미 중공식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물량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도시 주민들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급되고 있다. 불법적인 이집트에서도 자 이렇게 심지어 불법적인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지역에서도 각국의 정부는 합법적인 제도를 현재의 경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1992년 로이터 통신은 리비아의 지도자 가다피가 리비아의 수많은 토지 소유권을 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부족들이 보유한 토지를 등록해둔 과거의 모든 기록과 문서를 불태웠다. 가다피는 법무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것들은 착취와 위조, 역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태워진 것이다. 재산 손실에 대한 불법적인 영역이 갖는 불안감은 공개적인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6년 전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극도로 혼란한 국가에서는 강한 사람들도 도시화와 산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재산을 잃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페루 기술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리마의 공식적인 영역에 대한 토지 가치는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의 미화 약 50달러에 불과하지만 비공식적인 제조공장의 대다수가 집결해 있는 가마라 지역의 토지 가치는 1제곱미터의 미화 3,000달러까지 치솟는다. 리마의 존재하는 또 다른 불법적인 영역의 중심지인 아비아션에서는 토지 1제곱미터의 미화 1,000달러, 치모에서는 400달러에 이른다. 반면에 리마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미라플로레스에서 합법적인 소유권에 부여된 토지의 가치는 1제곱미터의 고작 미화 500달러에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